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것도 국제기구에 통보했던 예정 발사 기간을 급하게 앞당긴 직후 기습적으로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하루 만에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한미일 정상은 전화 통화로 강력한 대북 제재 추진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의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2월 7일 오전 9시 30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광명성호라고 명명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불과 31일 만에 추가 도발입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무게 약 200kg 정도의 위성체를 우주궤도에 진입시켰고 미국 본토 대부분을 위협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12,000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탑재 중량을 500kg 수준으로 늘리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실상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는 데 근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국제사회는 분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월 7일 오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북한이 겉으로는 위성 발사체처럼 보이는 물체를 탑재했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것이며 이는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재 수단으로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북한 고려항공의 영공 통과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다만 중국이 과연 이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시간 2월 9일 오전 미일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별도로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제재를 추진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보리 제재가 최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을 담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한미일 3국이 양자와 다자 차원의 다양하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 조치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고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선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2월 10일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북한에 유입됐고 2015년 한 해만 해도 1,320억 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홍 장관은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월 10일 오후 4시 30분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북한 당국에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외교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북한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군 간부는 미사일 발사 직후 평양에서 열린 군중 집회에서 이번에 발사한 것이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뻔히 들통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한 것을 자인한 겁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2월 8일 평양에서 열린 경축대회 모습입니다. 15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평양 주민들과 군인들이 김일성 광장과 주체 사상탑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황병서, 김영남, 박봉주, 김기남, 최태복, 김원홍 등 소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세들이 총출동해서 미사일 발사를 또 하나의 승리라고 미화했습니다. 연단에 나선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놈들이 조금이라도 움찔한다면 즉시에 달려나가 시정자도 없이 모조리 죽장쳐버리고 조국 통일이 역사적 대업을 반드시 이루고 하고야.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인공위성 실험이라고 강변했던 소위 광명성 4호 발사가 실제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었다는 사실도 목청껏 자랑합니다. 정의 수도탄과 최장거리 운반 로켓까지 장비한 우리 인민군대의 막강한 위력 앞에 더는 살아 숨지지 못할 것입니다. 윤동현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겨냥해서는 하룻강아지의 광증이라면서 개가 짖어도 발사된 포탄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막말을 쏟아내기까지 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월 8일 6개만 전체를 미사일 발사 소식에 할애해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수소탄 실험 성공에 이어 지구관측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이는 제국주의 때 무리들에게 안기는 연속 타격 전승의 장쾌한 축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실험과 위성 발사를 한데 묶어서 제국주의 때 무리들에게 안기는 연속 타격 운운한 것은 겉으로는 위성 발사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우리 해외 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통 뉴욕협의회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하루 만인 2월 7일 21개 동포단체 공동 명의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의 모든 동포들은 김정은 독재 정권의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7일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우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 행위를 규탄한다. 3.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하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5. 우리는 정부가 우리 군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월 8일 한국과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를 지칭한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한미 간 관련 논의가 그 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월 8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한국과 처음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what we're also doing is consulting with the South Koreans for the first time about more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o prevent any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could reach U.S.
facilities or U.S. populations.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 당국자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국방부 피터 쿡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사드는 우리의 우방국인 한국과 동아시아 영내 다른 우방국들에게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월 7일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한미가 정식으로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항의했습니다. 같은 날 북한의 미사일 발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미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2월 8일자 중국의 북한 역효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추진은 중국이 북한 편을 들고 있는 데 대한 역효과라면서 한미가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스스로가 자초한 상황, 즉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한편 미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결하는 방법은 대화가 아니라 북한 정권을 끝내는 것이 유일한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 하루 만인 2월 8일 새벽, 이번에는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NL을 침범하는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지 무력 도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습 발사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던 서해 소총도 앞바다. 2월 8일 새벽 6시 55분 북한 경비정 한 척이 NLL 남쪽으로 침범합니다. 북한 경비정의 이상 운항을 감시해왔던 우리 군은 즉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4차례에 걸쳐 북쪽으로 돌아가라는 경고 통신을 보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그래도 멈추지 않고 NLL 남쪽 300m 해역까지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은 7시 10분 매뉴얼에 따라 76mm 함포로 3분간 북한 경비정에 5발의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은 지 20분 만에 더 이상의 침범을 중단하고 뱃머리를 북쪽으로 돌려 후퇴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은 금년 들어 처음입니다.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실시했음에도 20분이나 NLL 남쪽에 머물렀던 점으로 볼 때 우리의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이 국지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국제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에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기습적인 국지 도발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윤곽이 드러나고 한미연합훈련이 본격화하는 3월과 4월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고 5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칙적인 형태의 다양한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군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죠.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은 내부적으로도 극단적인 공포정치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 합참 의장에 해당하는 이영길 북한군 총참모장이 처형됐다고 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영길 총참모장을 2월 초 종파 분자 및 세도, 비리 혐의 등으로 처형했습니다. 2월 8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에 이영길이 등장하지 않아서 숙청설이 제기되었는데 처형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직업군인 출신인 이영길은 2008년 김정일에게 직접 발탁되었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2013년 북한군 작전권을 행사하는 총참모장으로 임명되었고 2014년에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해왔던 인물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김정은의 군사훈련 참관을 수행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월 1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한 차례 이름이 등장한 이후로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처형 사유로 세도 및 비리 혐의가 거론되었지만 이영길은 원리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인물이었다며 김정은이 최근 당 간부 출신들을 군 요직에 기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 등이 처형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영길 처형이 김정은이 핵심 군 간부조차도 불신하면서 공포 정치로 군부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인 동시에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로 국제사회가 어수선한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중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북한을 감싸는 모습을 보일까 하는 점인데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5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 정권의 도발은 중국의 희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결의안 확정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2월 8일자 기사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않고 있는 5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중국 지도부가 무엇보다도 북한 정권의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끊거나 무역량을 줄이게 되면 북한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고 한미일이 이를 틈타 북한에 개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중국에게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둘째, 북한이 여전히 중국에게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미군이나 한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는 중국이 용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셋째, 중국이 여전히 친구와 동맹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주변국들과 마찰을 겪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도 중국의 동맹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넷째, 중국이 탈북자 급증으로 인한 국경 지역의 혼란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북 지원 중단은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탈북 행렬로 이어져 중국 동북지방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통일한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통일한국은 7,500만의 인구, 기술력, 지하자원 등 우수한 조건을 갖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달갑지 않은 이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합당한 제재 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모쪼록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 자신의 임기 중 마지막 국정연설을 실시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직접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면 파멸이라면서 엄중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을 뿐입니다. 그러던 오바마 대통령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놀라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예측해온 일로 우리가 지켜봐온 그들의 행동 방식이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잘 먹이지도 못하면서 무기 시스템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신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과시하면서 빅 서프라이즈를 주려는 의도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주민들을 잘 먹이지도 못하면서 무기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한심한 독재 정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오늘 통일로 가는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